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코로나19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발표된 게 이제 18세에서 49세 예방 접종 계획에 대한 자세한 발표가 있었고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볼 텐데 일단 먼저 오늘 나온 신규 확진자에 대한 소식 살펴보면 1,710명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하루 1,000명 넘게 나온 게 1,000명 넘게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는 24일째,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달이 지나갈 겁니다. 좀 뭐랄까요, 강도나 시기라는 측면에서 4차 유행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경우 교수께서는? 네,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이제 1년 반 넘게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과 전파력이 높아지면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특히 뭐 4차 유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점화되기 이전 시기하고 이후 시기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에 이제 48%까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아마 이제 50% 이상 우점화하게 되면은 또 보다 좀 더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황 분석 새로운 어떤 그동안의 코로나19를 많이 경험했지만 지금부터 좀 새로운 다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방역 수칙 준수 이런 것들도 역시 보다 좀 새로운 마음가짐과 정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고령층, 위중증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위중증 발생이나 사망자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주 사이에 2배가량 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통해서 많이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빨리 증가하는 건 좀 줄긴 했지만 계속 백신 접종을 안 맞으신 분 위주로 젊은 층과 또 고령층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초에만 해도 위중증 환자가 이제 60세 이상은 104명, 젊은 층은 이제 50대 이하는 40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60대 이상은 117명, 그리고 50대 이하는 168명으로 접종을 맞지 않는 50대 이하에서 위중증 환자가 이제 168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망도 최근 들어서 젊은 층에서 15분 가까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해외에서 알려진 것처럼 위중증 발생을 기존 바이러스보다 2.2배 정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율은 작더라고 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 확진자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생기는데 위중증 환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건 우리가 못 찾는 감염자가 더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못 찾는 확진자가 조용한 감염자가 충분히 더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또 위중증이 생기시면 이제 감염되시고 바로 위중증으로 진행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참 지나서 또 위중증이 생기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증으로 지나간 분도 있지만 한 1, 2주 지나서 증상이 심해져서 이제 견디기 좀 힘들어서 확진이 되셔서 또 위중증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젊은 층이 백신 접종을 많이 맞기 전까지는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증가세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5가지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목표가 9월 중으로 3,6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게 전 국민의 70%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표 달성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현재의 계산 산출로는 가능해요. 지금 한 가지 약간 불안한 게 7월에 들어오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이 이제 일부 일주일 미뤄졌고, 그럼 나머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 8월엔 다 들어올 수 있겠는가? 9월로 조금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안해야죠. 예. 그런데 이제 적어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3,600만 명. 근데 오늘 발표된 핵심은 지금 50대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예. 8월 말까지는 끝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에 또 감염되고 있는 젊은 층, 지금 만 18세 이상 49세까지의 인구를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가 오늘 계획이 나온 거예요. 8월이 되면 이제 8월 26일부터 네. 이 거의 전 연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럼 다음 달 이제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10부제로 그러니까 아마 주민번호 마지막 자리 0부터 9까지일 겁니다. 10부제로 이제 신청을 받는 거죠. 우리가 50대는 좀 난항이 있었어요. 먹통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분산을 시키는 것 같고요. 핵심은 8월에 정말 이들이 제대로 접종 계획이 끝나고 몇 %가 이제 예약을 완료할 것이냐? 8월 26일부터 9월 말까지 정말 이 파이자와 모더나를 중심으로 해서 예. 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저는 사실은 접종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금 네. 우리의 접종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전국의 병의원에 다 이제 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고요. 물량 수급만 받쳐진다면 예. 제가 보기엔 정부의 계획은 9월 말까지 달성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끝은 아니고 예. 지금 화이자, 모더나 등 만 12세 이상도 18세 이전 청소년 어린이층도 맞을 수 있는 허가를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연령대가 더 하방될 수 있다. 이것도 감안해야 되겠죠. 예. 네. 예정된 계획대로 아무튼 잘 접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이제 18세 49세 접종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과연 이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집단 면역의 수치까지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중점적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 확진 사례 중에 주목할 만한 사례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로 세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요. 관련 확진자가 12명까지 집단 감염된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본격적인 휴가철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주 상황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비단 뭐 제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국 어디서 특히 자주 만나지 않으셨던 뭐 지인이나 동호회 가족분들이 그쪽에서 만나게 모이게 되면은 확실히 감염 위험이 계속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이번 제주 사례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역학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확진자 한 분이 이제 제주도의 가족을 통해서 한번 접촉이 있으셨고 그 가족도 감염이 되셨고 또 이 세 가족도 같이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전파 방향이 어느 쪽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발견된 것은 이제 제주도에 오신 다음에 인후통 같은 이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이고 같이 가셨던 가족분들 중에서도 증상이 있던 분들 그리고 같이 가셨던 분들도 밀접 접촉자로 해당이 돼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예. 지금 12분 중에서 좀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양성이 나온 상태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또 제주도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산에서 오신 분의 가족하고 또 그 가족의 어떤 직장 동료까지 지금 N차 전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방문했던 어떤 식당이라든지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추가적인 접촉자가 없는지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예. 또 이분들이 이제 부산에 돌아가셨다면 이제 부산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인이나 지역사회 전파가 없는지 이런 추가적인 역학조사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동거하는 가족끼리만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다른 접촉은 줄이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잠깐 다녀오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진 사례들 중에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 이쪽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선 상황인데 회사에서 지금 자가격리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출근을 지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내부 고발이 나온 겁니다. 내부 고발이 나왔고 이건 이제 일단 노조 측의 주장인데 회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다 지켰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이면 방역 지침을 어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할 거고 결과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럼 밀접 접촉자를 포함해서 해당 검사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검사를 받으면 자가 대기하는 겁니다.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성이 나오면 출근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음성이 나와도 밀접 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입니다. 예. 예. 대상이. 그런데 회사에서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통제해달라. 식사 문제들 관리들을 좀 대책을 내달라. 발열 체크를 해달라. 전혀 회사 쪽은 여기 응하지 않았다라는 내부 고발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밀접 접촉자가 지금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네. 검사 결과 통보 기다리고 있는데 출근을 하고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양성 판정을 받으면 그때 나가라. 이거는 완전히 심각한 상황이죠. 양성 판정이 확인되면 지금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가면 되는 겁니까? 예. 아닌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그래서 이것은 회사가 뭐 문자로 지시를 했던지 예. 뭐 서면으로 지시를 했던지 구두 지시를 했던지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출근을 했겠죠. 노조 측의 주장이 일부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이 되는 거고요. 예.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또 어떤 제재를 받게 될지는 방역당국의 결정인데 예. 일단 회사 측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근거로 입증해야 되는 진실 공방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면 안 될 텐데 네. 뭐 이제 아주 좋지 않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이 또 어느 시국인지 좀 잘 판단을 그렇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치료 시설이나 병상 가동률은 어떤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 아까 뭐 중증 환자가 좀 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이제 3차 대유행까지와 다른 것은 아직까지 이제 중증으로의 이제 전이나 혹은 이제 사망까지는 과거보다는 좀 백신의 효과 등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령자가 먼저 이 백신을 맞았죠, 접종했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3차 부스터 샷을 아예 예.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고민을 좀 해야죠. 2월 말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는 지금 통제가 되고 있어서 3차 대유행 때 의료 대응 체계가 붕괴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그것은 상대적으로는 안정화돼 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숫자가 계속 가면 사실은 대책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 시설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느리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면은 아예 자가에서 격리 치료를 하는 것도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 매뉴얼들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문제는 지금 이제 8월 달에 이 확진자 숫자가 문제입니다.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했던 수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악화되면은 이제 7월 말에 2,100명 넘을 수 있고 8월 중순에는 2,300명도 넘을 수 있다. 예. 그런데 떨어지는 건 완만하기 때문에 꺾인다면 좋은 쪽으로 흐른다면 9월 말경에 200명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꺾이지도 않고 늘지는 않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주째가 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과연 이 중증 환자로의 이제 이전을 막는 것은 예.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베이스라인이 너무 올라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번 4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인데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합 금지를 더 엄격하게 할 것이냐 또 시설에 대한 어떤 이 영업 정지나 제한들을 더 강하게 걸 것이냐인데 그렇다면은 정말 또 이게 힘든 소리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4주차 정도에는 떨어져야 되는데 휴가철, 아까 보셨지만 직장, 가정 다발적으로 지금 감염이 나오고 있어서 예. 걱정은 됩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께서 조금 전에 자가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네. 자가치료 물론 이루어지게 된다면 의료진들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좀 효율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자가 치료는 사실은 이제 치료보다는 격리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혼자 사신다든지 아니면 전 가족이 확진되셨다든지 해서 격리 자택 내에서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 없으시면 충분히 혼자 사시던 아니면 같은 가족이 계시던 자가에 계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생활치료센터랑 다른 점은 이제 조금 중증으로 보일 조짐이 있을 때 빨리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좀 확대하되 이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체온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증상 우리가 이제 폐렴이 오면 숨이 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산증처럼 숨이 안 차도록 어지럽다든지 또 아니면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계시다가 중증으로 빨리 되는 분들을 좀 놓칠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한다면은 자가격리를 좀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격리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폐렴이 좀 의심되시는 분들은 산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인공호흡기까지는 아니지만 중환자 병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담병원에서 좀 산소 치료라든지 증상을 좀 모니터링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를 하면서 좀 긴밀하게 모니터링 필요한 분들도 있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준중증 그러니까 가벼운 중증 환자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또 격리된 또 병원이 필요하니까 다른 환자랑 섞이면 안 되니까 그런 병상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병상 확보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다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